뒤집힌 에어매트 외 810호 발화는 도대체 뭐였길래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이 얘기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큰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퍼지면서 출구를 찾지 못한 이 시민들, 사람들의 사망자, 그래서 더 피해가 컸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2명이 인명구조를 위해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피해자 2명이 쓰러져 있어 심폐소생술하는 것도 보고, 한 명은 들것을 이송되고 한 명은 힐까 앞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 예, 무언가 끌고 오셔가지고 금방 올라오던데요. 그냥 팍 올라왔어요. 누군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사람 떨어져라고 누군가 외치셨거든요. 에어매트로. 그 초기 상황이긴 해도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거든요. 어떻게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정상적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그 요구조자분께서 그 밑으로 이제 뛰어내리면서 그게 좀 뒤집힌 걸로 이렇게 파악은 현재 되고 있는데. 밤사이 어제 저녁 진화 작업과 구조 작업을 병행했고요. 날이 밝았습니다. 처참한 해당 호텔의 모습, 유리창이 군데군데 다 깨져 있고 깨진 유리창 조각과 철근, 파편 등이 그대로 호텔 앞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수사본부가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요. 보시는 그대로 과학수사 현장 감식이 진행이 됐고, 폴리스타인 안쪽에도 여전히 창문 주변에 그을린 자국과 물자국, 그리고 파편, 깨진 유리창 조각 등 여러 어제 처참했던 화재 참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감식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과학수사 그리고 경찰, 수사본부가 본격적으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불이 났는지 사고 원인부터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저녁 경기 부천에 있는 한 호텔이었습니다. 지상 2층, 지상 9층, 지하 2층, 지상 9층. 객실이 60개가 넘었고요. 어제 오후 7시 39분경에 화재 신고가 돼서 그리 짧지 않은 시간에 소방당국은 곧바로 출동했고 7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이 또한 참사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안타까운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화재 사고가 날 때마다 공통적인 현상이 정말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라는 것들, 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실은 소방차가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사망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140대가 되는 차량에 피해가 있었죠. 이번 같은 경우도 이게 2003년도에 지어진 호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거 제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불이 나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됐고, 그리고 또 피해자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앵커 이야기했지만 에어매트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또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이 모이는 또 숙박하는 이런 장소에서 늦은 밤도 아니었습니다. 7시 39분쯤에 화재 신고가 됐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많은 또 인명 피해가 있다는 거, 정말 이제는요 다시금 이런 시설들에 있어서 정말 좀 철저한 방제 시설이나 구조 시설을 확인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녁 상황 영상을 잠깐 보면 실제로 잠시 뒤에 발화 그리고 화재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소방당국의 얘기도 좀 짚어보겠지만 8층에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고 유독가스, 검은 연기가 출구 그리고 숙박업소에 투숙했던 여러 시민들을 둘러싸면서 짧은 시간 안에 큰 변을 당한 이 부천 호텔 화재 참사 사건입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만나보기로 하더라도 지금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가장 의문점이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7명이 숨졌고 그 가운데 2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 그런데 에어매트 구조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러니까 구조 논란 실패, 구제 실패 논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도 재난본부장이 얘기를 먼저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층 이상용으로 정상적으로 설치해서 했는데 중앙 부분으로 낙하를 해야 가장 안전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이 매뉴얼에 돼 있는데
요 모서리로 떨어지셨습니다. 모서리로 떨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뒤집히는 현상이 생긴 게 그러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바닥이 약간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이 경사도가 있고 또 이 모서리로 떨어졌고 하는 거에 대해서 뒤집어지는 현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끝에를 잡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인원이 부족해서 잡아주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재난본부 본부장에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물었어요. 에어매트를 잡고 있지는 않았냐. 그랬더니 당시 인력이 부족해서 잡고 있지 못했다는 게 현장의 얘기입니다. 왜 에어매트가 뒤집혔을까? 에어매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투신, 몸을 던지더라도 큰 부상을 막기 위해 깔아놓은 에어매트는 다 아실 텐데요. 그러면 지금 꽤 이 구조 실패 논란이 불거진 뒤집힌 에어매트의 의문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보신 그대로 왜 고정하는 인력이 한 명도 없었냐. 두 번째, 너무 이게 순차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몸을 던졌어야 되는데 2명이 너무 급박한 시간에 빨리 뛴 게 아니야, 동시에. 세 번째, 에어매트의 연한은 여전히 자기의 재구시를 할 수 있는 에어매트인가. 크게 3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제가 어제 상황, 에어매트 상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한 투숙객이 몸을 던졌고요. 그 충격에 에어매트가 뒤집혔고 뒤집힌 상태에서 두 번째 투숙객이 매트 밖으로 추락해서 이런 변을 당한 겁니다. 그 전문가이신 이용재 교수님. 에어매트 관련 얘기도 많이 접하셨을 때 지금까지 연구하시면서 에어매트 원래 누구도 잡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게 인력의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대략 이런 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근접해서 소방대원이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게 어떤 구 형태의 구슬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부정형의. 그래서 이 8층, 9층 높이에서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직선으로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런데다가 이게 중력 가속도가 붙어서 몸무게가 보통 6, 70kg 성인이라고 봤을 때 그것이 똑바로 떨어질 수가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모서리나 측면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것이 공기 안전 매트라는 게 쿠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서리에 떨어지게 되면 이게 출렁하면서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흔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사람이 근접해서 잡고 있다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예. 혹여라도 뛰어내리는 분이 소방대원 근접한 곳에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안전매트를 고정해 놓을 수가 없는 게 이쪽 창문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저쪽 창문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시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고정한다는 것도 합리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이 교수 말씀은 고정하는 인력을 사실 인력이 많았으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인력이 없으면 또 다른 필수 인력이 다른 데 가야 되고 만약에 그 에어매트를 잡고 있는 사람도 부상 여부 그럴 그리고 수 있습니다. 고정을 하다 보면 이 좌우로 움직이는 못 폭도 움직이고. 없기 때문에 예. 이것 자체가 지금 와서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것 자체를 결론적으로 큰 보면 문제 그런 삼을 수는 없다. 거지만 예. 그 말씀하신 예, 거죠. 예. 아까 화면 잠깐 보실까요? 그 나왔던 화면 중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119 부천 소방서가 뒤집혀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투숙객이 몸을 던진 이후에 그 충격에 에어매트가 뒤집힌 저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인력이 0명이었다는 건 필수적으로는 만약에 가동 인력이 많았으면 할 수 있지만 그게 반드시 필요했던 건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안타까운 네. 불상사가 겹쳤기 때문에 저런 변을 당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소방당국 얘기는 사고 당시 인원이 부족해서 에어매트를 잡아주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충격을 완화해서 낙하면의 반동기에 튕기거나 매트 외부로 미끄러져서는 안 된다. 표준 규격이 있긴 한데 이게 현장과 현장 상황과 실제 상황은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게 이용재 교수의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연 설명드리자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매트 중앙에 떨어졌을 때가 가장 안전한 것인데 아무래도 중앙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고 중앙에 떨어졌을 때 이게 순간적으로 바람이 빠지면서 사람을 이렇게 감싸듯이 해서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건데 지금 한 사람이 먼저 떨어지고 불과 수초 만에 바람이 빠졌겠죠. 한 예. 분이 떨어졌으니까 모서리에 떨어졌든 어디에 떨어졌든 그런 다음에 직후에 몇 초 안 돼서 또 한 분이 뛰어내리다 보니까 예. 이것이 안전매트가 기본적으로 제 성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첫 번째 고정하는 인력 부분은 현장에서 충분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합동 감식이든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분명히 그때 가서 좀 더 따져봐야 되고 예. 성급하게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문제다라고 볼 수 없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예. 거죠. 두 번째, 너무 빨리 뛰었다라는 부분은 3초 간격으로 첫 번째 투스캑이 몸을 던진 다음에 두 번째 투스캑이 투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소방당국에서 위에다 대고 물론 뭐 엄청나게 급박한 상황인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첫 번째 투스캑이 떨어진 다음에 시간 간격을 두게 소방당국이 통제할 수 없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과연 소방당국에서 그걸 통제했는지 안 했는지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사람이 일단 뛰어내리고 그 외에 아마 동료들 뭐 지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긴급한 상황에서 과연 그 8층, 10층 높이 굉장히 또 현장이 시끄럽습니다. 예. 거기서 이 소방대원의 통제가 먹히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변 상황이라는 얘기죠. 소음도 엄청나게 많이 날 거고 예. 그 위에 있는 사람의 그 공포심이라든지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의 그 판단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투스캑이 지금 유독가스가 촌각을 다투게 본인의 네.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첫 번째 투스캑이 먼저 떨어졌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네. 저희가 다시 뒤집을 테니까 그때 해더라. 이런 의사소통 자체가 그게 전혀 안 쉽지 된다는 않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이제 어렵습니다. 그 현장에서. 근데 그렇죠. 현장에서 저도 사건 현장 봤을 때 그런 안타까움과 어려움 분명히 있는데 물론 결과론적이긴 한데 네. 첫 번째 그 사망자가 떨어진 이후에 뒤집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래도 통제는 불가피했었는지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린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슴이 먹먹 아픈 얘기지만요.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그 공기안전매트가 소방청 산하 소방산업기술에서 인증해 준 것은 예. 5층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화재가 난 상황 그 건물은 8층, 9층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거기서 뛰어냈을 때 과연 그렇게 뭐 두 사람이 연속으로 뛰어냈다고는 하지만 한 명이 뛰어내렸다 하더라도 사실은 안전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야 그러면 너네 소방은 왜 5층밖에 쓸 수 없는 걸 갖다 댔느냐라고 에어매트를요? 예. 역으로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거꾸로 말해서 지금 그 이상 게 인증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5층짜리 인증받은 매트라고 해서 위에서 살려달라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이걸 안 갖다 댔다. 이건 더 큰 문제죠. 그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에어매트 사진을 보면 손정혜 변호사님 현장 사진을 좀 더 분석해 보면 아까 이용재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공간도 협소했고 여러 애로 사항이 있었다. 왜냐하면 저기가 해당 호텔이 입구 그리고 주차 공간이 넉넉한 곳도 아닌데다가 실제로 저기 지금 보면 뒤집힌 에어매트가 경사지게 돼 있어서 에어매트를 좌우로 움직이는 폭도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얘기도 좀 전해지더라고요. 네, 일단 소방에서는 설치상에 어떤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설치 과정 중에 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의견에 대해선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지형상 조금 경사진 곳은 있었다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실제 부실 설치나 또 부실 관리 의혹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점검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인력 문제는 굉장히 뼈아픈 것 같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 연기를 차단시키는데 주목점을 두고 인명구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에어매트에 떨어져서 구조를 해야 된다라는 인력을 미처 배치하지 못하거나 이게 시급하지 않다고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휘 감독하는 인력이 없었다는 점. 만약에 한 명이라도 8층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라고 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거나 신호를 통해서 조금 후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생명
명을 구할 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건데요. 또 8층이었기 때문에 스피커로 이야기를 했더라도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 에어매트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사다리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옥상에서 루프를 타고 내린다거나 다방면으로 8층에 2명에게 선택지를 줬다고 한다면 예. 이렇게 위험하게 에어매트를 떨어지는 선택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이 좀 아쉽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용재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좀 사실 정리를 하자면 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가운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 순간순간에 불가피한 측면들이 계속 서너 개가 겹치면서 예, 아까 손정혜 변호사 말씀도 결국은 위에서 해당 호텔 옥상에서 루프를 타고 내려오는 뭐 사다리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번지면서 소방당국도 이거는 서로 손을 쓸 수 없은 반목도 분명히 있는 거고 잡을 수 없었고 순간적으로 3초 간으로 갑자기 첫 번째, 두 번째 이 투숙객이 투신한 것도 중간으로 떨어지지 않고 또 이 모서리로 떨어진 부분이 뒤집히는데 여러 가지 그 희생자가 벌어지는 사망자 나오는데 계속해서 겹쳐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요. 악재가 사실 겹친 거죠. 그 건물 도심지 같은 경우 건물이 있으면 그 앞에가 인도가 있거나 뭐가 있어서 이게 완전히 평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상태에서 예. 이 모서리 부분에 성인의 몸무게가 8층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는 여기 치면 이렇게 되기는 아주 쉬운 구조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매트가 설사 더 크고 높은 데서 떨어져 괜찮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저 공간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에어매트를 댈 수도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도 다분히 고려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왜 누군가가 잡지 않았냐? 두 번째, 너무 빨리 뛴 상황 아니냐?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게 이제 여러 시각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에어매트가 너무 낡지 않았냐, 구자영 차장. 네. 연식 얘기가 나더라고요. 이 에어매트 자체에 대한 그 실용적 얘기요. 그렇습니다. 이게 에어매트가 지급된 시기는 2006년이고요. 이 관리 연한, 사용 연한은 7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해도 한 2014년 정도면 2013년이 지나면 이 새로운 에어매트로 이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10년도 넘게 지금 똑같은 에어매트를 사용하다가 이런 이 사고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소방당국에서 해명을 했는데요. 이 적격성 심사를 받아서 이 사용 연한을 늘려가면서 이 사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꼭 뭐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재기능을 못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냥 상식적인 눈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에어매트가 필요 이상으로 좀 너무 공기가 많이 차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좀 말랑말랑해서 사람이 떨어졌을 때 주변에 있는 매트가 좀 감싸주는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떨어지는 충격과 동시에 매트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저 화면만 놓고 보면 너무나 빵빵하기 때문에 에어백처럼 뭔가 다른 물체와 충돌하지 않게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에서 낙하했을 경우에는 이 튕겨날 수밖에 없는 저런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상식적으로 좀 그런 이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구장 차장 비롯해서 저도 비전문가니까 그 이용재 교수님 실제로 아까 구 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에어매트가 필요 이상으로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이 탄력 때문에 좀 더 피해가 컸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공기압이 적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제가 기다 아니다 말씀드리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기에 어떤 사람이 이제 추락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압이 배출이 돼서 충격을 흡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을 감싸서 보호하는 건데 저 모습이 사실 좀 이상하게 좀 부풀어 있는 것 같은 거는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것만 가지고 저것이 불량이다. 어떤 안전을 추락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속단을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 정리를 하자면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에어매트 부분 특히 아까 손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그 다른 방법 사다리나 이런 거 로프나 이런 거 없었나? 글쎄 이거 지금 와서 되짚어 보는 게 얼마나 참담한 심경이긴 합니다만
시간을 어제 저녁 7시 40분쯤으로 돌려봤을 때 에어매트 말고 혹시 이걸 구조상에서 어떤 걸 좀 보완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저 공기안전 매트라고 하는 것은 최후에 뛰어내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생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에어매트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런 호텔 같은 경우는 3층에서 10층 사이에는 의무적으로 완강기라는 걸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사고 난 걸 그 내용을 자세히 좀 분석해 보면 그 어디도 완강기를 사용했다라는 거는 그 제가 들은 얘기가 일단 없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고가 사다리 차의 사용 여부의 문제입니다. 보통 이 주변 여건이 양호하다라면 8층, 9층 정도는 쉽게 고가 사다리 차를 활용해서 그 요 구조자를 대피시킬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그 나오는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왜 그랬겠느냐라는 얘기인데, 현장이 어떤지는 자세히 보면 나오겠지만 보통 건물이 이렇게 서 있으면 예. 고가 사다리 차는 바로 붙어서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12m 내지 15m 정도 이격이 돼 있을 때만 이 안전한 이 상승 각도 약 75도 내외가 확보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저기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런 공간이 앞에 있었는지 이거는 상당히 의문이고, 제가 추론하건대 그런 공간이 협소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은 듭니다. 사다리를. 예, 전개하기에는. 또 하나가 아까 완강기 네, 말씀하셨는데 3, 그렇습니다. 4층. 그게 예. 제가 잘 몰라서 완강기가 어떨 때 필요한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완강기는 이제 3층에서 10층 사이에서 지금과 같이 화재가 났을 때 그 완강기를 걸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프 타입으로 돼 있어서 벨트가 노프의 끄트머리에 달려 있어서 여기다 거는 거죠. 예. 그리고 창문 바깥으로 내려오면 이게 서서히 완속한 속도로 내려온다. 그래서 완강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분명히 저 호텔에는 설치 대상이었을 거고 어딘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만에 하나 완강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건 상당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 에어매트까지 가지 않더라도 뭔가 중간에서 그렇죠. 8층 중간에 이제 완강기 로프 차원에서 구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완강기는요. 예. 근데 보통 호텔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완강기가 어떤 그 장식장이나 옷장이나 화장대 밑에 이렇게 보통 갖춰져 있는데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가로 세로 불과 한 20cm, 30cm 높이 정도 되는 그러한 하나의 쉽게 생각해서 한 벽에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예.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그거를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 어느 누구도 쓰지 않았다라는 거, 또 그것은 활용법을 몰랐거나 또는 그것이 객실 내에 있었는지를 몰랐거나 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죠. 알겠습니다. 특히 에어매트 그 구조 실패 아니냐 이런 논란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나왔는데 저희가 의문점 하나 둘 셋 해서 일단 현장 상황과 맞물려서 한번 짚어봤습니다.